안녕하십니까. 이번부터 4번의 강좌는요, 제가 평소 외우고 있는 제갈공명의 출사표, 이민의 진정표, 도연명의 귀거래사, 소동파의 적벽부, 이렇게 4개의 유명한 작품을 강의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삼고초려라는 성어의 실마리가 된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살펴볼까 합니다. 출사표. 나갈출, 군대사, 문체 이름표. 여기서 사자는 스승사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장 할 때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표는 신하가 임금께 올리는 글을 말합니다. 거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출사표를 던진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신하가 임금께 올리는 글을 던진다, 이건 정어법에 맞지 않는데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관용어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에 나오는 유명한 성어가 있죠. 바로 삼고초려라는 말이죠. 새쌈, 돌아볼고, 풀초, 오두막집 려. 초려라는 말은 별 볼품이 없는 초가집이다, 오두막집이다, 이런 의미겠고요. 삼고초려는 3번이나 볼품 없는 오두막집에 찾아왔다, 돌아봤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이 말은 지체 높은 사람이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삼고초려는 리더십과 관련된 성어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 이 4작품을 외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4작품 외에도 여러 한시나 한문 글귀들을 외우고 그것을 외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문 외워 쓰기를 하니까요, 그 저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또 저작자의 의도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몰입되는 즐거움이 있고요. 이런 한문을 외움으로써 다른 작품을 해석할 때 이것이 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총기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본다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4작품 이외에도 이태백시, 두보시, 김삿갓시, 신사임당시, 또 여러 가지 좋은 한문 글귀, 이런 것들을 외워서 쓰는데, 이 4작품과 또 다른 시 같은 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쓰면요, 웬만한 달력에 2면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써야 되는 분량이죠. 저로서는 제법 시간이 잘 가는 일이기도 하고 제법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 한문 외워쓰기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칭 자발적 불면증 환자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안 와도 괜찮다, 오히려 잠이 빨리 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마저 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한문을 외우고 빙그레 웃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용이 가능한 것이죠. 주제넘는 말씀입니다만,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뭔가를 외우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불경 구절, 찬송가 가사, 찬불가 가사, 박목월의 시, 김용택의 시, 신경님의 시, 릴케의 시, 가을부세의 시, 이니스프리의 호도, 3.1 독립선언문, 판소리 가사,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외울 것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심청가, 춘향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이 판소리 5마당을 하나만 해도 책 한 권인데 이 5마당을 머릿속에 넣어서 혼신의 힘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완창하는 명창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족지열도 안 됩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을 본받아서 좀 더 많이 외우면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출사표는 제갈공명이 쓴 출사표가 가장 유명한데 이 출사표는 서기 227년도에 제갈공명이 47살 때 쓴 작품입니다. 이 제갈공명이 이 작품을 쓰던 때는 중국의 삼국 시대죠. 중국 대륙이라고 보면요. 남서부의 지금의 쓰촨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유비가 세운 총나라였죠. 그리고 남동부 지역에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북쪽에 조조가 터를 닫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 위가 있었죠.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죠. 땅도 넓고요. 여기 진나라 수도였던 시안, 진시 황제의 황릉이 있는 이 시안, 또 조금 가면은 그 유명한 낙양, 많은 왕조의 수도였던 낙양, 그 다음에 낙양 앞에 동쪽에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 또 그 외에는 은나라의 유적지인 은허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일대를 중국에서는 중원이라고 부르죠. 이 세 나라가 정립이라고 하죠. 정립. 소정자를 쓰죠. 소정자를 써. 이 다리가 3개 있는 솥을 바로 이 정이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이 비슷한 나라 세 나라가 솥의 3발처럼 이렇게 천하를 구성하고 있었대서 정립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세 나라가 정립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나라가 가장 강했고 총나라가 가장 약했죠. 그런데 제갈공명이 47살이던 서기 227년도에 위나라를 공격하겠다고 당시 황제였던 유선에게 올린 글이 바로 이 출사표다, 이런 말씀이죠. 왜 황제가 유비가 아니고 유선이냐고요? 유비가 161년도에 태어나서 63년 살고 죽었죠. 63살에 죽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황제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227년도는. 중국의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위나라가 220년도에 세워졌고 오나라가 280년도에 망했는데 이 60년간을 중국에서는 삼국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700년 정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60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한테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도 명나라 시대에 쓰여진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원래 이 삼국지라는 출사표라는 말은 제갈공명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서기 250년을 전후해서 살았던 진수라는 역사가가 있죠. 진수라는 역사가가 삼국지를
편찬했는데 이게 쓰여진 것은 250년을 전후한 시기였고 서기 500년대 전반기에 이때가 이제 중국의 남북조 시대였는데 이 시기에 남조의 양나라의 태자였던 소명 태자였던 소통이라는 태자가 뭐 30 정도에 죽었죠. 소통이라는 태자가 문선이라는 시문집을 편찬했는데 이 소통이 삼국지에 있는 제갈공명의 작품을 여기에 옮겨 실으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출사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출사표는 작자인 제갈공명이 붙인 게 아니고 문선의 편찬자인 소통이 붙였다 이런 말씀이죠. 이밀의 진정표 또 한유의 제11학문과 더불어서 중국 3대 명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출사표를 함께 감상해 보십시다. 이 출사표는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출사표라는 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을 토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은 글을 말하죠. 임금이나 황제께 올리는 글을요. 여기서는 유비의 총나라의 승상이었던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있는 조조의 나라 위나라를 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신양은 하노이다. 신하가 자기 자신을 임금께 지칭하는 말이죠. 저 제갈량은 말씀드립니다. 아류입니다. 임금께 올리는 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신양은 하노이다. 저 제갈량은 아류입니다. 선제께서 창업하실 것이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은 선제는 유비를 말하죠. 돌아가신 황제 유비를 말하고 여기서 창업이라는 것은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일이 아직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중도 궁조하시고 중도에 돌아가시고 황제의 죽음을 붕어라고 하죠. 붕어라고 하는데 이 죽을 조자는 보통 사람들한테 쓰지 않고 황제나 임금의 죽음에다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붕조나 붕어나 같은 말이겠습니다. 돌아가시고 금천하 3분에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익주 비패하니 익주는 그 총나라의 북서부 지방 그러니까 위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죠. 익주가 피폐하니 전쟁을 여러 번 해서 쇠약해진 상황이니 자성 위급 존망지추야니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급하여서
사느냐 죽느냐의 때입니다. 여기서 가을 축자는 때 축자죠. 연이나 그러나 시위지신이 모시고 지키는 신하들이 불회원해하고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여기서 안이라는 말은 궁중안을 말합니다. 황실안을. 충지지사가 충성스러운 뜻을 가진 선비들이, 여기서는 병사들이겠네요. 충성스러운 뜻을 가진 병사들이 망신어외자는 궁 밖에서 몸을 잇는 것은,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개추 선제지 수하여 대부분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추모해서 사모해서 요 보자 지자어 폐하야니다. 그 특별한 대우를 폐하께 갖고자 함입니다. 성의 대장 성청하사 진실로 마땅히 성스러운 이 청자는 이목청자입니다. 귀와 눈이라는 뜻이죠. 귀와 눈을 황제나 임금에 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에 이 붙이는 말이 성스러울 성자죠. 성스러운 눈과 귀를 열고 펴셔서 이황 선제 유덕하시고 선제에 남기신 덕을 빛내시고 회홍지사직이요, 뜻있는 선비들의 사기를 넓고 크게 해주실 일이요. 이 말은 뜻있는 선비들의 사기를 키워주시고 불의 망자 비박하여 함부로 자신을, 황제 자신을 열불비 열불박 얇게 여기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인유시를 하여 이끌어 비유하는 것이 도의를 이뤄서, 이 말은 궁녀가 2000명이나 되는데 한 100명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간언을 하면은, 야, 백제 의자왕은 궁녀가 3000명이나 됐다는데 왜 2000명 가지고 그런 시비를 거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끌어 비유하는 것이 도의를 이뤄서 이색 충간지로야 아니다. 충성스럽게 가한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궁중 부중이 구위일체이니, 궁중과 부중이 모두 한 몸이니, 이 말은 궁중은 황실내를 말하고 부중은 승상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모두 한 몸이니 척벌장부를 잘했다고 올려주는 것, 올릴 척자, 승진시키고 벌하는 것, 또 장부는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부는 그렇지 않다고 벌하는 것. 그러니까 척벌이나 장부나 의미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시켜주고 못하는 공무원은 좌천시키거나 강등시키거나 벌을 주는 것, 이것을 척벌장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불의 이동하시고, 이동은 서로 달리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해요. 서로 다르게 하지 마시고,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나 서로 청와대는 뭐 좀 잘 못해도 봐주고 조금만 잘해도 많이 올려주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야규 작간 범가와 만약에 간사한 짓을 하고 법을 어기는 자와 급이 충선자거든, 엔드라는 뜻입니다. 밑급자입니다. 충성스럽고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의부유사하여 마땅히 유사, 담당자에게 맡기셔서 논기 형상하여 그들의 벌 줄 것과 상 줄 것을 논하게 해서 이소 폐하 평명지려, 폐하의 공평하심과 현명하신 다스림을 밝히실 일이고, 불의 편사하여 치우치고 사사롭게 해서 사내위 이법이 아니다. 궁중 내와 궁중 밖으로 하여금 법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중 시랑인 곽유지 비위 동윤 등은
시중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청와대 비서실장격이고 시랑은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중 시랑인 곽유지라는 사람, 비위라는 사람, 동윤이라는 사람 등은 차계양실하고 이들은 모두 선량하고 착실하고 지려충순이라 뜻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충성스럽고 순수합니다. 시로 선제 간발하사 이 때문에 선제께서 가려 뽑으시고 이유 폐하하시니 폐하께 물려주셨으니 우는 이위 영중지사는 우는 어리석을 우자인데 임금께 자신을 낮추어서 영렬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것이죠. 저는 이위는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기를 궁중의 일은 사무대소이 이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시리 자자 지자 연후에 시행하시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으신 후에 시행하시면 필름비복을로 하여 반드시 모자라고 빠진 것을 보충하고 도와서 유소광익 이래이다. 유익함을 넓히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 상총은 여기서 이 향할 향자는요 성씨로 읽을 때는 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총 장군은 성행 숙균하고 성품과 행실이 깨끗하고 공평하며 효창 군사하니 군대의 일, 국방의 일에 밝게 통하니 시용어 서기래 옛날에 지난날에 시험 삼아 써보시고 사람을 시험 삼아 써본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 그냥 써보시고 선제 칭지왈 등이라 선제께서 그를 칭찬해서 유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중의 거총하여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서 저 상총을 천거해서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위독은 도독으로 삼았다 이 말인데 도독이라는 것은 총사령관이다 그 말이죠. 총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오는 이위 영중지사는 사무대소이 저는 생각하기를 병영의 일, 군대의 일, 국방의 일은 사무대소이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시리자지하시면 모든 것을 그에게 물으시면 필릉사 행진 화목하고 반드시 행진이 아니고 항진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대오를 이룬 군대를 말하기 때문에 줄 항자, 항호할 때 항자로 읽어야 되겠어. 항진이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죠. 군대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우열특소야리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제각기 일할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인력이 없이 모든 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그 국방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상총 장군을 믿고 상의하시면 의지하시면 친현신하고 원소인이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 하는 것 차선한 소의 흥룡야요 이것이 선한 즉 전한이 흥하고 용성하게 된 까닭이요 친소인하고 원현신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 한 것 차후한 소의 경퇴하라 이것이 후한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까닭입니다. 망할 까닭입니다. 선제 제시에 선제께서 살아계실 때에 매 여신로운 처사하사 항상 저와 함께 이 일을 논하시고 미상불탄식 통하너 환영야라. 환제와 영제, 후한을 더욱 망치는데 기여한 이 환제와 영제, 십상시들이 난리를 피우는 시대입니다. 환제와 영제 시대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통해하며 한스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중상서와 장사와 참고는
시중상서 장사 참고는 벼슬 이름인데요. 시중상서는 황제와 신하들 간의 문서가 오가는데 접수 수발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장사는 황실의 서기장격이고, 참고는 군사 전문가죠. 이런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정량 사절지시니 이들은 모두 곧고 믿음직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킬 만한 신하들이니 원폐하 친지신지하시면 원컨대 폐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믿으시면 즉 한실지룡을 한나라 황실의 융성함을 가계일이 되하리이다. 날짜를 세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본 포의로, 신은 본래 포의로서, 포의는 대운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벼슬하지 않은 평민을 말합니다. 저는 원래 평민으로서 궁경남양하여 남양 땅에서 몸소 농사를 짓고 구전성명을 안세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구차하게 타고난 본성과 목숨을 보전하고 불구 문다러 제후러니 제후들에게 알려져서 영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제 부리신 비위하시고 선제께서 저를 낮고 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의자왕구라사 외람되게도 스스로 굽히시고 삼고신어 조려지중하시어 저를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으로 3번이나 찾아주시고 자신이 당세지사 하시니이다. 저에게 당시 세상의 일, 즉 당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유시 감격하여 이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수허 선제이 구치이르니 마침내 선제께 구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구치라는 것은 말을 타고 말 모으는 것을 구라고 하고 치는 달리는 것을 말하니까 말을 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국사에 분주한 것을 말하죠. 국정을 돌보느라고 바쁜 것, 이것을 구치라고 하죠. 구치 경복하여 나중에 기울어지고 엎어지는 상황을 만나서 이 갑치자는 여기서는 만날 치자입니다. 여기서 경복이라는 것은 기울어지고 엎어졌다 이 말은 208년도에 그 스촨성 동부에 있는 호북성 북부에 있는 당양이라는 곳에서, 당양의 장판교라는 곳에서 조조 군대에게 크게 패한 사건을 말하죠. 이 경복이라는 말은 그때를 만나서 조조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나서 소위 패군지제하고 패군할 즈음에 임무를 맡고 본명의 위난지간이 위태롭고 어려운 동안에 명을 받던 것이 이래 21년의니이다. 그 이후로 20년 하고도 1년이 되었습니다. 21년이 되었습니다. 선제지신 근신이라. 선제께서는 제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고로 인붕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즈음에 기신이 되사야 하시니 저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식 유선을 잘 돌봐서 이 총나라를 잘 지켜서 번영시켜다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해서 한나라 왕실을 되찾아다오, 이런 유언이었겠죠. 그것이 큰 일이죠.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수명 이래로, 명을 받은 이래로 수갸우탄하여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공탁부불효하여 부탁하신 일을, 선제께서 부탁하신 일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이상 선제지명이라 선제의 밝음을, 현명하심을 해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고로 5월 도로하여, 그래서 5월 달에 노수를 건너서, 이 노수는 스촨성 남부 지역, 지금의 온남성 북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를 건너서 심히 불모르니 깊이 불모지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금남방이 정하고 지금 남쪽 지방은 이미 평정되었고 병갑이족하니 무기병자입니다. 무기와 갑옷도 이미 충분하니 당장솔 상군하여 마땅히 상군을 장려하고 통솔해서, 그래서 상군은 육해공군이 아니고 상군, 중군, 하군이라는 말로서 전군대라는 뜻입니다. 전군을 장려하고 인솔해서 북정중원하노이다.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러 가겠습니다. 위나라를 치러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서갈 노둔하여 바라건대 저의 노둔한 재주를 다해서 양재 간용하고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없애고 흥부한실하여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어서 환호 구도가 구도로 돌아가는 것이, 옛 도읍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서 구도라는 것은 동한의 수도였던 낙양을 말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나라 수도였습니다. 이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 차신소의 보선제의 충패하지 직분이 아니라, 이것이 제가 선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하는 바의 직분입니다. 지어 진작 선익하며 이를 덜고 더하는 것을 잘 헤아리며 진진충언은 극진하게 충성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즉 유지위 윤등지이냐니이다. 과규지, 비위, 동윤 등의 책임입니다. 원폐하, 원컨대 폐하께서는 탁신이 토적 흥부지요 하사 저에게 역적을 토벌하고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키는 일을 맡기셔서, 여기서 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조조가 한나라 말기에 실권자로서 한나라가 망하는 데 일조를 했고, 또 그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로부터 황위를 빼앗다시피 했기 때문에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총나라를 건설한 유비나 그의 아들 유선, 또 제갈공명의 입장에서는 이 조조의 위나라가 역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적이라고 합니다. 역적을 토벌한다고. 부효, 즉 공을 이루지 못하면, 즉 위나라를 토벌하지 못하면 신지죄 하사 저의 죄를 다스리셔서 이고 선제지령하시고 선제영전에 고하시고 양무 흥덕지연, 즉 만약에 폐하의 덕을 일으켜 세우는 좋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책 유지위 윤등지구 하시어 과교지나 비위나 동윤 등의 허무를 질책하시어서 이창 기만하소서. 그들의 태만함을 밝히십시오. 폐하역의 자모하사 폐하께서도 마땅히 스스로 이모저모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 자추 선도하시고 좋은 길, 옳은 길을 물으시고 찰납 아언하시어 바른 말을 살펴서 받아들이셔서 신추 선제 유조하시면 선제께서 남기신 조서, 즉 선제의 유언을 깊이 따른다면, 잘 따르신다면 신불승수은 감격이리이다. 저는 은혜 입은 감격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금당 원리에 지금 멀리 떠나갈 상황을 맞이해서 인표 제업하여 표문을 앞에 두고 눈물이 흘러내려서 부지소은이로소이다. 아릴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해서 출사표라는 작품에 맞춰지는데요.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법한 명문이죠.